조성우의 투자의 맛 출발합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셨다고. 예,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혹시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튀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건강 이번 주의하시고. 주 계속 아팠거든요. 유행인가 봐요.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봄 날씨 변덕이 심하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하고 하니까 좀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옷 좀 잘 챙겨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번 한 주 좀 시장이 저는 좀 아팠지만 네. 나름 잘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그 외국인 이제 요즘 환율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외국인 왜 안 사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또 푸념들 하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그래도 1,400 초반대에서 버텨주면 외국인이 못 이기는 척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모처럼 외국인 장초반이고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끝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모처럼 또 장중에 순매수 기조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 오늘 그래도 좀 반가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글쎄요, 조금 또 아침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곤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게 그 대체거래소가 출범돼 가지고 사실 그 정규장 개장 전에도 이미 우리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기 전에는 장전의 그 시간의 호가만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8시부터 그냥 아예 그냥 이제 주요 종목들은 활발하게 거래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규장 동시효과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간밤에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게 끝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체거래소 8시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좀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하다가도 또 정규장이 또 시작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또 강했던 모습이 조금 축소되는 패턴이 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는 힌트는 뭐냐면 대체거래소의 그 장전 그 프리마켓 그 시세를 보고서요. 그러니까 정규장을 좀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이 요즘에 조금씩 정형화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강했지만 조금 이내 조금 이제 상승폭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영향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광판을 보면 다 괜찮은데. 역시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군집성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일제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반도체가 좀 무겁지만 시장이 좀 위로 갈 때는 역시 이제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를 쫓아가서 사람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반도체가 눌리면은 저가에서 하면 거의 반등시에는 이제 1순위로 주도한다. 이 부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어제 오늘 되게 강한데요. 일단 호실적에다가 또 미국 쪽에서 LNG 수주 기대감 여기다가 이제 한미 통상 협의 등등이 반영돼서 강하게 오르니까 오히려 어제 오늘 이렇게 고점에서 강하면 이런 것들은 쫓아가시는 건 조금은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또 이제 바이오 쪽이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좀 대형주군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테마군 쪽에서는 이제 신재생 이쪽이 좀 유독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쪽에서 신재생 움직이고 있고 좀 조선이 강한 랠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좀 막차는 떠났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전장 가볍게 정리를 해봤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좀 대형주단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리가캠은 살짝 아쉽고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더욱더 계속 좀 바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미국에서의 아마케, AACR 쪽에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쪽 관련해서는 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글쎄 현재 시장만 놓고 보면 바이오가 물론 이제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가 이렇게 주도하는 시세는 아니요. 근데 사실 요 며칠 전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한번 크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중심 그리고 뭐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은 계속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면 보로노이나 뭐 인벤티지랩, 뭐 삼천당제약, 뭐 D&D 파마텍, 뭐 펩트론, 뭐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좀 이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대형주 쪽을 보게 되면 뭐 삼바가 조금 뭐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셀트리온이나 뭐 녹십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은 또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뭔가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둘 좀 머금어 보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시도로 보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는 걸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 관련한 바이오 쪽은 시세가 좀 낮지만 또 이제 그걸 제외한 바이오 쪽은 아직은 이렇다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열릴 그 미국의 암 연구 학회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감을 좀 가지는 수급들이 서서히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AACR 미국 암 연구 학회 요 주요 이슈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여기서 이제 뭐가 화두가 되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요즘에 뭐 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제 주요 개념이 이제 다중항체. 다중항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병행요법, 뭐 병용투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만의 어떤 항체만 가지고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거랑 섞어볼까, 이거랑 섞어볼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아시는 그 머크사의 그 키트로다가 유명한 그 병용요법 제재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키트로다 니들이 마음껏 갖다 써, 니들 거랑 마음껏 그냥 병용해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 이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결국에 이제 그 병용 다중항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암 치료에 좀 더 획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회에서 좀 관심이 모이는 그런 거죠. 결국 이제 확장성이죠, 확장성. 이건 뭐냐면 뭐 다중항원에도 복합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다중항체 관련해 가지고 눈여겨볼 종목은 크게 세 종목이 있는데 하나가 셀트리온이고 또 하나가 ABL 바이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유한양행인데 셀트리온하고 유한양행은 이제 코스피 쪽이고 ABL 바이오는 이제 코스닥 쪽인데 네. 뭐 변동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요 세 종목이 이제 주요 관련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ADC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약자로 해놓으면 다 몰라요. 이거 ADC 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찾아봐야 하는 거지. 이거 사실 뭐 바이오 관련한 여러분들 리포트 보게 되면 신약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무슨 뭐 NT17이니 뭐 NT19니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바이오는 공부하면 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리포트 아무리 봐도 그 지들끼리만 아는 그 용어만 저기 난무하고 있는 거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백날 봐봐야. 이거 뭔 소리야?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면 이게 이제 이걸 뜻하는구나 하니까 사실 바이오 쪽은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와닿는 용어들이 별로 없어요. 어쨌건 항체 약물 접합제인데 이건 이제 항체에 약물을 붙여갖고 이제 그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개념이냐면 팔다리가 쑤신데 팔꿈치에 파스 붙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넓게 다 붙였으면 네. 이렇게만 붙이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딱 붙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파스 같은 거다. 암 치료의 파스 같은 개념인데 여기 이제 표적 항암제와 또 이제 유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암 치료의 어떤 키워드 두 개는 크게는 이제 그 다중항체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표적 항암 이쪽으로 가고 있다 보는 건데 요건 이제 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요건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뭐 이제 무한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 ADC 요 관련한 종목은 이제 리가캠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mRNA 요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이제 그 단백질 생성, 항원 단백질 생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코로나 이제 백신을 할 때 이제 mRNA 백신이 이제 자체 이제 항원 단백질을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이게 뭐 인체에 좀 부작용이 덜하다. 뭐 그리고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맞는 백신들이 대부분 다 mRNA 기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그런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뭐 돌연변이 항원을 선별해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주요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알기 쉽게 최대한 좀 정리를 했는데 저도 말하면서도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참고하시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한 종목은 이제 한미약품 여기 이제 또 하나 화두가 되는 게 진단 정확도.
그리고 이제 최적 항암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요즘에 그 각광받는 AI 신약이나 이제 의료 AI 쪽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 개념은 유전자 가위나 이제 의료 AI 쪽인데, 뭐 이 관련한 종목은 뭐 대표적으로 루니즘 잘 아시는 종목이고, 저 이제 톨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가위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제 요 정도가 이슈와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부장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다양한 표 중에서 가장 어렵고 예.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 그러니까요. 뭐가 올라? 네, 그러니까 뭐 설명드려도 야 됐고, 그러니까 뭐 사야 돼 이거지요. 네, 세계 이건데. 3대 아마케라니까. 예, 뭐 세계 3대 아마케고 뭐 또 JP 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하여튼 뭐 무슨 이제 바이오 관련한 무슨 이제 컨퍼런스니 이벤트니 있다고 하면 항상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든 이제 아전 인수해가지고 뭐 살 거 없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죠? 예,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어떤 바이오 관련한 학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뭐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좀 콧바람 뭐 헛바람 들게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건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없다.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연초만 되면 항상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CES,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 해가지고 연초에는 항상 이제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뭘 해먹을까. 뭐 시끄럽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CES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 신기술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상용화가 보통 이제 임박되는 것들이고, 또 그게 이제 실제 숫자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CES 이후에 이제 관련 업계 동향의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그래서 이제 CES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으로 시세가 좀 이어지기도 한데, 근데 요 JP 모건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뭐 이제 뉴스 찾아보게 되면은 뭐 국내 뭐 수십 개 바이오 뭐 기업들이 뭐 총출동, 뭐 K 바이오의 뭐 위상 떨치나 뭐 이런 제목 다 달려요. 달렸는데 막상 그러고 이제 그 기대감에 뭐 참여하는 종목들은 뭐 주가가 들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JP 모건 컨퍼런스가 딱 막을 내리고 나서 끝나게 되면은 뭐 갖고 온 애들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반복이 되는 게 보통 이제 바이오 주요 이제 컨퍼런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낭보를 전해주는 기업들이 뭐 덜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냥 왔어요. 대체로 그냥 왔기 때문에 기대는 높지만 전작 이제 빈손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향후 이제 바이오 키워드를 살필 수 있는데 제가 다 살펴드렸잖아요, 그죠? 다중항체, 그쵸. ADC, 앞에서 엄청 진단 얘기했죠. 정확도, mRNA, 그죠? 그러니까 그 관련한 종목들 다 제가 이제 압축해 드렸고,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보는 종목들은 그 종목들을 관종에 올려놓고,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이제 뭐 수급이나 뭐 이런 걸 뭐 확인해 보고 들어갈까 말까, 이제 요것만 이제 저울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요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종목도 그냥 2개 정도만 뭐 제시를 해드리자면, 위에는 셀트리온이 아니고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제가 그러니까 원래 좀 미리 앉아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갖고요. 즉석으로 하느라 조금 서툴 때가 있어요. 자,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제 스타일을 아신다면, 자, 다 밑에 있죠? 예, 예. 밑에 있죠. 이게 밑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가 레벨이 높은 종목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은 변동성이 유독 크기 때문에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드릴 건 많지 않아 보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항체 약물 접합제 쪽에서 지금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이 아래에 있는 툴제는 이제 유전자 가위, 아까 말씀드린 진단 정확도, 최적 항암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관련한 종목인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요 두 종목 정도만 잡아놓으시고 시세가 나면 그냥 바로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요런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에 바이오 쪽이니까요. 초점을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투자의 맛 시즌2 하고 나서부터는 부장님께서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 이제 봐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말씀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상당한 호실적을 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짝 좀 부진합니다. 아쉬워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유는 분명히 있죠. 뭐 일단은 그 트럼프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반도체를 좀 많이 눌렀던.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제법 강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 우려라는 그 리스크만 이제 완화된다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시원한 반등이 안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뭐 이제 좀 뭐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그 관세 우려는 여전히 뭐 깔고 가는 거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못 갔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TSMC 실적을 여러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좋았잖아요. 폭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TSMC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닉스도 좋을 거란 생각 다 했었고, 근데 하이닉스는 또 실적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죠. 자, TSMC 실적에서 힌트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TSMC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래도 관세 우려 때문에 선주문 영향이 있다. 미리 주문을 땡겨놓은 게 있다. 그죠? 뭐 하이닉스라고 그러면 거기서 자유로웠을까?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실적 좋아요만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체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긴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유독 조금 더 나왔을 수 있겠구나.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반대급부로 그러면 1분기 실적 기조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물음표.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부분 때문에 관세 인상 전에 선주문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기저효과 때문에 관세가 인상된 후에는 아무래도 주문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뭐 하이닉스 실적 뭐 좋게 나오니까 또 HBM의 뭐 굳건한 지위 뭐 해갖고 이제 온갖 또 이제 좋은 얘기만 갖다 붙이는데, 요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좀 이제 부진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좋아졌는데 매출 감소가 이제 따랐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쪽은 좀 어닝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HBM은 좋은데 요즘에 뭐 디램도 가격도 올라가고 업황도 좀 좋아지는 쪽인데 이쪽은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강하게 좀 상승 출발했다가 좀 정강후약으로 마감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물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주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호실적을 둘 다 기록을 했잖아요. 앞으로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결국 이 투톱이 함께 달릴 텐데 네. 앞으로 전략을 짜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요 차트를 두 개를 붙였습니다. 자, 위에는 삼성전자고요. 밑에는 이제 하이닉스고요. 뭐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하이닉스는 최근에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완성한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엄청 5바닥, 많이 왔다 갔다 했다. 6바닥. 아유, 그냥 뭐 바닥을 6번이나 다졌네요. 확실한 바닥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 바닥의 이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사주 매입이 진행 중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그 하반 경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지금 살 수 있는 어떤 좀 배경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물리진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뭐 6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살짝 물렸을 수가 있겠지만, 또 적어도 이 가격에서 사놓고 삼성전자 물릴 주식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안전판이 됩니다. 그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은 컸지만 그래도 최근에 두 번의 바닥을 확인하고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이제 트럼프 관세 우려가 뭐 여기서 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도 일단은 그전에는 너무 이제 일방 통행만 하다가 이제 좀 쫄았는지 이제 좀 협상의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영향으로 뉴욕 증시도 최근에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는 이제는 위로 올라갈 부분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 될수록 반도체는 상승 탄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딱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TSMC처럼 좀 선주분의 영향이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가시성이 조금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전만큼의 탄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그 좋아지는 만큼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왜? SK하이닉스는 아직도 HBM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HBM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HBM 때문에 잃을 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투톱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저는 이제 좋은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아직도 제가 무게를 실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무난한 위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레거시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적인 레벨을 봤을 때는 뭐 둘 다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략들 받아봤는데요. 요즘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렇게 좀 주요 섹터들이 움직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주요 섹터들이 죽고 나면 정치 테마주가 또 시장의 변동성을 엄청 키웁니다. 지수 자체는 올라도 뭔가 심리 지수는 꺾이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변동성이 강한 시장 장세에서 저희는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2주째 요표는 계속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3트랙 전략을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좀 갈라지네요. 괜찮습니다. 3트랙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수 상승 대비한 저점 매수 이건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는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 반등시에 올라오는 걸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 대비해서 저점 매수는 항상 해야 되는 그 큰 축에서는 사실은 굳이 이제 제가 비중을 놓고 보자면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시총상위 대형 업종에는 절반 이상은 저쪽 비중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행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차를 바꾸신다든지 그런 포석으로 이제 가져가셔야 된다. 하지만 시장이 원체 지금 대난전이잖아요. 네.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그러니까 그날 시세는 그날 장이 열려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인데, 자,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 먹히잖아요. 지금 조선주 보세요. 실적 좋다가 내러티브 또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런 식이죠. 근데 방산이 이제 조선이 이제 또 기세 등등하니까 방산이 살짝 뭐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 안에서도 계속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연일 지금 뭐 계속 지금 테마군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나 조기 대선 쪽은 반도체 2차 전지나 이런 어떤 시총상위 대형 업종에 비해서는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고 이제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면서 뭐 치킨값, 소고기값 뭐 조금 욕심내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또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니까 또 효도도 해야 되고 애들한테 뭐 좋은 아빠도 돼야 되고 뭐 여러 이제 그 어떤 금전적인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나 이제 조기 대선 쪽에서 충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아이고 좀 차가 낡았네 뭐 이제 이러시면은 이제 그건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해결하시는 쪽으로 3트랙은 제가 계속 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않으시면 크게 시장에서 소외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좀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 실현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장님께서 이전에 가져와 주셨던 다양한 종목들, 특히 정책 테마로 밀어주셨던 종목들 안에서 긍정적인 시세 보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혹시 신원 간단하게 리뷰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신원이요? 예. 인성 정보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신원도 많이 올라왔는데 티가 안 났는데요. 묻혔어요. 근데 이제 신원도 이제 티가 좀 났죠. 화면 보실게요. 네. 자, 이게 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게 45도 각도도 아니고요. 이야. 보통 45도 각도면은 요게 한 45도쯤 되는데 네. 이 정도면 기울기가 거의 한 6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연일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일봉으로 보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뭐 최고가 같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뭐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갈 여지가 이제 많다고 보는데, 일단 신원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경협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경협주도 나름 괜찮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제 신원에 제가 이제 항상 같이 붙이는 종목이 아난티였잖아요. 네. 자, 아난티도 이제 추세적으로는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원이 이제 유독 강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경협이라는 모멘텀에다가 최근에 이제 또 상법 개정이 또 이슈가 됐잖아요. 상법 개정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 상법 개정의 주요 골자 중에 거론됐던 것이 이제 자사주의 소각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원의 최대 주주가 자사주예요. 26%입니다. 자사주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된다면은 이제 신원은 정말 수혜주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무려 20%가 넘는 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마 신원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반영돼서 올라간 게 아닌가. 결국에 이제 겹포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주를 뭐 보시겠지만 신원이 유독 강했던 이유가 왜 얘만 이렇게 강할까라고 해서 저도 이제 추가적인 스터디를 해보니까 아, 요게 상법 개정 이슈도 같이 좀 버무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이중 모멘텀이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좀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지난주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얼마 안 요때 됐어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벌써 그때보다 지금 30%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제가 사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왜냐하면 네. 왜 이때 안 사시고요. 그죠? 인성 정보 때 보는 예, 것 인성 같아요. 정보랑 똑같은 거예요. 인성 정보랑. 그래서 또 저놈 나 약 올린다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래서 종목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또 가져와 주셨어요? 즉석으로 이것도 즉석으로. 예. 요 종목은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신재생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터디가 안 돼서 아, 그날은 제가 좀 모르는데 아는 척할 수 없다 해서 갔는데 그 후에 저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신재생 쪽이 정말 낙폭과대고 바닥을 빡빡 끼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태양광 관세 뭐 중국 거 뭐 3,500불로 뭐 3,500불을 계산이나 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피해주였다가 갑자기 트럼프 관세 수혜주로 조금 이제 태양광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기 대선에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들이대볼 하겠구나. 이거 제가 참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것까지 캐치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한화 솔루션은 이미 또 많이 올라가서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뭐 지금 가격에서 그리고 한화 솔루션이 오늘 더 급등을 하기 때문에 네. 얘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얘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수급이 붙으면 뭐 급등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의 맛 시즌 1에서도 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그 우리 체인 앵커님 진행하실 때 요럴 때 말씀드려서 사실 요게 또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었던 종목이라 저한테 익숙한 종목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시점만 하더라도 제가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스터디를 안 해놓은 상황이어서 그땐 제가 이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오늘 제가 좀 뒤늦게나마 그 어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신재생 에너지 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성 정보 신원에 이어서 이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또 강한 수급 받아갈 수 있을지 한번 조성우의 픽으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